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12월, 오늘이 12월 5일인데 아주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수업은요, 기본서 페이지 68쪽 비과세 부분을 정리하죠. 비과세 부분부터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비과세는 과세 대상 물건을 실제로 취득을 했고, 그래서 과세 요건이 성립이 됐지만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스스로 부한다 정책상에 의해서 포기하겠다. 이게 비과세죠. 그래서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어도 취득세 내라 이렇게 안 하겠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세 안 하니까.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비과세 대상이니까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시장 군수한테 가서 비과세 확인을 받아야 돼요. 비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확인을 받고 그거 가지고 등기서류에,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에 비과세 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등기소 가야 등기가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까지 취득세 내고 납부한 영수증과 등기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가 돼야 등기가 되죠. 이때 비과세 대상은 취득세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증 대신에 비과세나 감면이면 감면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가 돼야 등기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비과세는 첫 번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국가 등에 관련해서 비과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하면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지역에 있는 시군,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를 얘기하죠.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목적을 해서 공동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 조합을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공통적 관심사가 바로 쓰레기 처리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 이런 것 등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이 무상으로 그죠? 무상으로 등 또는 외국정부 또는 주한 국제기구 우리나라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 영사관 이와 같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 외에도 주한 국제기구 단체가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걸 취득했던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1번은 국가 등이 취득하는 재산, 부동산 등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등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대해서 부과하는 외국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겠다. 그건 과세를 하겠다. 즉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에서 취득한 것도 우리도 부과하겠다, 과세하겠다.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 정부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런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과세한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국가 등이 취득한 재산은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에 귀속되거나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두 번째는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또는 뭐예요? 기부 체납이라고 하죠. 지금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건 없이 국가 등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 있죠. 육교, 철교, 다리, 도로 이와 같은 기반 시설을 국가 등에 뭐 하겠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하는 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다만 박스 안에 국가 등에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앞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간 지나면 국가 등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취득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취득세 대지 마.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박스 안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기부 체납하기로 약속된 그 시점에 가서 기부를 하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기부하겠다는 본래의 계약을 위반하는 조건, 그런 경우에는 추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약속해놓고 2번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을 제시합니다. 좋아, 내가 이 부동산을 국가 등에 부하는데 약속대로 기부를 하는데 우리가 대신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넘겨받거나 다른 조건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만, 1번은 국가 등이 취득하는 재산이니까 비과세고요. 2번은 국가 등에게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 기반 시설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2번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 재산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탁 재산이 뭡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한테 계약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관리를 위임하는, 맡기는 이런 재산이 신탁 재산이죠. 그럼 여기 보실래요? 부동산 소유자 갑이 부동산 누구? 신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상가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신탁재산이라고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해주고, 그럼 신탁회사로부터 누구? 갑은 수익을 받고, 그죠? 일정 기간 지나서 만기가 되면 신탁재산을 되돌려받는 이런 조건을 신탁재산이라고 하고, 이때 부동산 소유자는 갑인데 신탁재산 신탁법에 맡겼다 그래서 위탁자 이렇게 얘기하고, 신탁회사는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위탁자의 상가 부동산이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가 될 때 신탁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등기했어도 취득이 아니다. 취득세 내지 마라.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일반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재산 관리를 맡기는 거죠. 또 중도의 계약이 해지됐거나 또는 만기가 돼서 요 재산이 되돌아갈 때도
위탁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 되돌려받는 것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또는 갑이 신탁재산을 맡겨놓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대로 수익 창출을 못 해주고 있다. 그랬을 때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새로운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맡겨놓았던 재산을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죠. 수탁자를 변경하면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도 비과세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신탁법에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을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박스에 보시면 1번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이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인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는 수탁자 입장에서 볼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 2번은 신탁의 종료가 돼서 원래 재산이 누구 앞으로 본래의 소유자인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 반환될 때도 취득세 내지 마라 비과세 혜택을 주고 3번은 수탁자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것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기억하지 않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무슨 재산,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 위탁자와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의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뭐다? 비과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만 참고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맡겨놓고 만약에 위탁자가 중간에 사망을 해서 위탁자가 아닌 제3자 상속인한테 이 재산이 되돌아간다면 그런 경우는 과세를 합니다. 오로지 위탁자와 수탁자, 새로운 수탁자 요 관계에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만 비과세 혜택을 주지요. 다음 세 번째 비과세는요. 법률에 의한 환매권이에요. 법률에 의한 환매권. 법률에 의한 환매권으로 소유권 이전은 비과세한다. 여러분 환매권이 뭡니까? 지금 매매를 하지만 일정 기간 안에 지금 대가를 주고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고 쌍방이 계약을 하고 등기하는 게 환매권입니다. 근데 환매권은 당연히 실질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환매권만큼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폐지법률 부칙 조항에 따라서 동원 대상 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또는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 매수하는 부동산은 법률에 의한 환매권이다. 그래서 비과세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네 번째 임시건축물이 있습니다. 임시건축물도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죠. 임시건축물 하면 거기 임시흥행장, 공연장으로 이용하거나 공사, 현장, 사무소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데 임시건축물의 기준은 존속기간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없어질 그런 건축물이라면 취득했을지라도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임시건축물 1년 이내에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없어질 멸실된 이런 건축물은 임시건축물이라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그것이 지방세법의 뒤에서 나오는 사치성 재산이다. 예를 들어서 고급주택이나 별장, 고급오락장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임시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면 그건 뭐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다음 다섯 번째
공동주택이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한 뭐다? 개수. 여러분,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종전 건축물에 없었던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그런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뭐합니까? 건축물 가액이 증가되니까 간주취득으로서 보내라 취득세 냅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공동주택이죠. 내용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해서 이때 구조를 다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제외하고 개수입니다. 없었던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개수. 개수로 인한 취득 중에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수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즉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거나 개수 또는 교체를 하거나 이때 시가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개수는 비과세인데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으로 인한 경우는 뭐한다? 과세를 하겠다. 그죠? 다음, 우리 취득세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지만 6번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소멸된, 멸실된 차량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재로 소실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됐거나 아니면 사고가 아니래도 차량이 오래된 차량이라서 폐차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사망한 사람이 폐차 처분했으면 말소 등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동차 등록 원부에 말소를 안 하고 그대로 사망을 했다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었는데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망하기 전에 자동차 등이 멸실 파손돼서 등록 원부에 말소 등기가 안 된 상태로 있을지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차량 등이라면 이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부동산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취득세 안 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부한 영수증이 없죠. 이렇게 비과세 대상은 시청, 구청에 가서 비과세 확인을 받아서 등기소에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가 되면 등기까지 끝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보셨고, 다음 이번에는 69쪽 보죠. 69쪽에 보시면 69쪽 이제 취득 시기 그랬어요. 자, 취득세에서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취득세는요, 납세 의무자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라. 언제까지? 무한정이 아니죠. 상속을 제외하고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날짜 계산해서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럼 요 기간 동안에 신고 납부 안 하고 지나가면 하루만 지나도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되죠. 그럼 가산세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취득 시기는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취득의 구분에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넘겨받는 승계 취득이 있고 그리고
원시취득 있죠.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과 간주취득, 이 세 가지 취득 형태에 따라 다 취득한 날짜가 법률에 따라서 다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 필수로 알아야 될 것이 유상 승계 취득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이전받아서 승계받아서 취득하는 승계 취득 중에 유상하면 뭐예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하면 매매, 교환, 현물 출자인데 대표적으로 매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매매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 시기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쪽에 보시면 첫 번째 유상 승계 취득의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사실상 뭐라고 그랬어요? 잔금 지급일 이날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밑에 계약서로 갑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요날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 자, 이렇게 매매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럼 먼저 여기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무시하고 대금을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는데 미리 주던 늦게 주던 실제로 잔금 준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요, 주고받은 날짜를 둘이 짜고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산세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객관적인 거래라고 그래요. 객관적인 거래.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주관적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잔금 주고받은 날짜를 명백하게 입증,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즉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거래를 통해서 취득했을 때는 실제로 볼로 잔금 준 날 취득한 걸로 보죠.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면 1번 70쪽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 시기로 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는 지방세법에 5가지로 날짜를 아예 거래를 규정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수의계약을 하든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취득을 하든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여러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국가에 줘요. 그런데 국가에 잔금 준 날을 조작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국가니까. 미리 주고 늦게 줬다, 늦게 주고 빨리 줬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할 때는 그대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줄여서 국가 등으로부터 매매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그랬어요. 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차량 등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되죠. 관세가 부과된 가격 날짜는 지방세법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거짓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매 방법으로 취득 그랬죠. 공매. 여러분 경매도 같이 들어가요. 공경매. 공매하면 무엇도 포함이다.
경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에, 즉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한테 채무 이행하라 독촉했는데 채무자가 안 갚아요. 그럼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법원을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경매죠. 그럼 여러분, 경매로 부동산을 여러분이 낙찰받아서 취득했으면 경락대금 낙찰 가격을 법원에 갖다 납부해요. 법원에 갖다 납부하기 때문에 그 날짜 조작할 수 없다. 경매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날을, 납부한 날을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도 얘기하죠. 또 여러분, 공매는 뭡니까?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처분하는 거고, 공매는 공공기관, 즉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게 공매죠. 그래서 공매 가격도 대금 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니까 그 날짜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매, 경매하면 경매로 이하세 많이 발생하니까 경매대금을, 경락대금을,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날을 뭘로 본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보고요. 다음, 판결문 그랬어요. 이때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문, 판결문이죠. 판결문에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줘라 이렇게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면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 그날을 사실상 뭘로 보겠다? 잔금 지급일로 봅니다. 또 법인이에요.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 가격이 객관적으로 뭐합니까? 입증되는 경우 취득을 했죠. 법인은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법인 회계 장부에 입금난, 출금난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법인이 작성한 회계 장부는 세법은 그대로 준용,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법인에 갖다 주죠. 예를 들어 아파트 여러분이 분양받았어요. 그게 법인으로부터 취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잔금을 회사에 주면 회사 장부에는 입금으로 기재가 되니까 확인이 되죠. 그래서 개인도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하고 개인이 누구한테? 법인한테 잔금을 줬다.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15가지 거래 한 가지라도 나오면 이런 거래의 경우에 한해서만 뭘로 가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앞글자만 따서 국외공판법, 그죠? 이런 단서가 없으면 2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른쪽 71쪽 2번, 70쪽 2번. 이번에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그랬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 얘기는 위에 있는 국외공판법 이 5가지를 제외한 무슨 거래? 일반 거래예요. 일반 매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잔금을 언제까지 주겠다. 여기 보실래요? 우리 계약서에 계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급했어요. 만약에 계약서에 6월 30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잔금을 주기로 계약서에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를 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계약이 1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6개월 있다가 중도금 주고 6개월 있다 잔금 주고 그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 법에는 계약금을 주고 언제까지 중도금 줘야 되고 언제까지 잔금 줘라 그런 규정은 없다. 계약은 쌍방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둘이 당사자 간에. 그래서 우리는 6개월 있다 중도금 주고 또 1년 있다가 잔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도 된다는 얘기죠. 좋아요. 이렇게 계약서에 약속해 놨어요. 그래 놓고 어때요? 우리 실무에서는
이 날짜 잔금 주기로 약속해 놓고 대다수 늦게 줄 수도 있고 또는 빨리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세법은 인정해 줄 수 없다. 당사자 간에 짜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줬던 늦게 줬던 무조건 안 줬어도 뭘로 간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죠? 이 1번 구객관적인 거래, 구괴공판법 이 5가지를 제외한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뭘로 간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가로 안에 보세요. 가로 안에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끝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지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 보세요. 자, 계약서에다가 잔금을 기재하겠다라고 요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지나면 60일이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잔금 지급할 날짜를 반드시 기재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일반 매매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간다. 미리 줬던 늦게 줬던 안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 여기 보세요. 아니 계약서상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날 안 줬어도 이날 무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이 없어서 계속 못 주고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법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무조건 취득한 걸로 보고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라.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아니 나는 잔금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돈이 없어서 지금 계속 못 주고 있어. 그럼 취득이 아니잖아요. 실무에서는. 근데 법에는 안 줘도 무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밑에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다시 한번 계약서상에 잔금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 안 줬어도 취득이에요. 그런데 안 주고 있을 때 다만 요건 이러이러한 경우는 잔금 안 줬어도 취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래서 밑에 1번 화해조서 인락조서라고 그랬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해조서나 또는 뭐예요? 인락조서.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 간에 화해, 합의했다, 인락, 인정한다 이런 조서, 서류로 입증이 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공정증서. 공증인한테 가서 공증받은 게 공정증서죠. 이때 공증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 일반인이 작성한 사서증서도 뭐한다? 포함을 합니다. 사서증서, 개인이 일반적으로 작성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아니라 개인이 작성한 사서증서도 공증인이 이걸 인정한다라고 해주면 그것도 공정증서에 포함을 해서 해제됐다는 사실을 공증받아라. 그것도 며칠?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다음 세 번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해제 신고서를 60일 이내 제출을 했을 때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신고서 등에 의해서 60일 이내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이렇게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건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계약이 뭐가 됐다고요? 해제됐다. 해제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입증되면 이런 경우는 뭘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자, 미리 주든 늦게 주든 안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런데 잔금을 안 주고 있는데도 세법은 취득한 걸로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예외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증빙 자료에 의해서 보고가 되면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요거 다음 세 번째는 71쪽에 보시면 연부취득이 있어요.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자, 그럼 연부취득 그랬죠? 밑에 확인학습 보시면, 보충학습 보시면 연부취득의 뜻이 나왔어요. 연부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으면 매도자, 매수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대금을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조건을 연부라고 합니다. 연부. 그래서 연부는 대금 결제가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야 되고 1년에 대금을 한 번씩만 지급하는 게 연부예요. 1년에 대금을 2번 이상 나눠서 주는 건 할부, 일반 매매로 가고 연부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조건이 균등액. 여기 보실래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동산 1억짜리 물건을 취득하는데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가 일시에 어렵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3년 연부 계약을 했다. 즉 3년 동안 나눠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몇 년 이상이면 2년 이상이면 연부예요. 그러면 3년 연부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3,300만 원, 또 1년 있다가 3,300만 원, 또 1년 있다가 3,400만 원. 이것은 연부가 아니다. 연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연부취득은 조건이 뭐라고요? 2년 이상, 그리고 매년 균등, 금액이 똑같아야 돼. 이거 3,400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얼마? 3,300. 이렇게 매년 금액이 균등액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9,900만 원잖아. 그죠? 그래서 계약금으로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주고 이렇게 3년 동안 매년 똑같은 금액을 준다. 이때 1년 있다가 얼마 줘요? 3,300만 원 주면 이날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얼마? 3,300만 원 취득한 걸로 봐요. 또 1년 있다가 3,300만 원 또 주면 그때 또 요거에 대한 취득세 내고 요때 취득세 내라. 그래서 연부취득은 한꺼번에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부금 줄 때마다 그거만큼만 취득으로 본다. 이때 이 3,300만 원 이것을 우리는 매년 주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연부 금액이라고 하고 요거는 연부금 총액이라고 합니다. 연부 총액. 그래서 연부금 금액,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해요. 그래서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자, 그런데 보충학습 보시면 2번 보실래요? 2번. 자, 여기서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인데 연부금 주기 전에 만약에 연부금 마지막 끝나기 전에 이쯤에서 만약에 뭐를 했다면 등기를 했다면 나머지 요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한 날 6,600만 원은 무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대금 결제가 끝나기 전에 중도에 등기하면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만약에 또 마지막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중간에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되면 이미 취득세 된 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보충학습 2번 보실래요? 연부취득 중인 과세 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는 무한 것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있다면
그건 환급받죠. 그래서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복음 지급한 걸로 본다. 그죠? 이때 각각 취득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사실상 연복음,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복음 지급일 취득인데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뭐를 했다면, 등기를 했다면 뭐 한 날,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런 경우라도 잔금을 주기 전에 먼저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양가로 4번이 그 얘기예요. 71조 양가로 4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복음 지급하기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 등기 등록한 날에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요 정도 보시고 다음 이제 71조 2번으로 가서 2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 승계 취득. 무상 승계 취득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한 거죠. 그래서 무상은 증여도 있고 상속도 있어요. 그래서 무상은 상속받는 행위보다 증여 기부 행위가 많기 때문에 민법에서 증여는 증여자와 받을 사람 수증자가 약속, 계약이 있어야 증여가 이루어지죠. 즉 내가 여러분한테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증여를 안 받겠다 그러면 증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무상승계 취득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언제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죠? 자, 교재 보시면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 상속은 자, 유증과 상속 요거는 사망한 후에 받는 거니까 똑같아요. 개념이. 다만 유증은 유언장 등에 의해서 받는 걸 유증이라고 하고 유언장 없이 민법 규정으로 받는 걸 상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자, 무상승계 취득하면 기본이 계약일이야. 그런데 만약에 보호받았다 상속 이렇게 나왔을 때만 뭘로 간다?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상속 개시일 하면은요 실제로 사망한 날 또는 법원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실종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를 상속 개시일 이렇게 보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있으면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것도 문제가 있네. 어떤 문제? 여기 보세요. 증여는 계약일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부동산을 전재산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뭐 증여하겠다. 여러분은 받겠다. 계약했어요. 자, 내가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증여하겠다. 기부를 하겠다. 그렇게 계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 오늘 잘했지. 오늘 수업하는 수강생들한테 내가 우리 전재산 아파트 증여하기로 했어. 그러면 어때요? 거의 죽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증여하기로 계약만 해놓고 내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은 계약한 날 뭐 한 걸로 봐요? 취득한 걸로 봐. 안 줘. 증여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계약만 했으면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하라.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60일 안에 등기를 안 했다면 증여 계약을 봐라. 해지하라.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서류 등에 의해서 뭐가 되면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두 번째 공정증서, 세 번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해제 신고서 이거에 의해서 뭐가 되면 입증 확인이 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이렇게 이거와 같죠. 예,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무상승계 취득에도 있다 이 얘기예요. 다음 장. 이렇게 해서 승계 취득 보셨고 72쪽 부동산의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중에서 우리 1번 정도만 보시죠. 2번 기본과정. 나머지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1번 건축물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 또는 개수라고 그랬죠. 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첫 번째 줄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그리고 네 번째 줄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새로 지으면 시장 군수한테 내가 건물을 다 지었는데 사용해도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시장 군수가 하자가 없을 때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용승인서 내주는데 그거 사용승인서 받고 사용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용승인서 받기 전에 건물을 지어놓고 불법으로 미리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사용수익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세법은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아니 그러면 시장 군수는 건물 새로 지었다고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돼요. 시장 군수는요 건물주가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한전이나 도시가스 등에 확인해서 전기수도 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면 사용승인 나오기 전에 승인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전기수도 가스 등이 공급되고 있다면 그런 날을 뭘로 보느냐? 사실상 사용일로 봐요. 그래서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사용승인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 승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임시사용 승인을 내줄 수 없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얘기한다. 그래서 가로 안은 생략하더라도 기본이 건물을 건축하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둘 중에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고요. 다른 부분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73쪽에 보시면 6번에 간주취득이 있어요. 간주취득. 간주취득이 뭐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해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종전보다 자산가치가 뭐한 거 증가됐다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본다. 간주취득이라고 하죠. 의제취득. 그래서 첫 번째 선박 등의 종류 변경. 기존 선박을 가지고 있다가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있다가 동력으로 교체를 했어요. 구조 변경했죠. 그걸 종류 변경. 그로 인해서 선박의 자산가치가 증가됐다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사실상 종류를 변경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러나 이것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한 번 정도 보셨고 기억할 건 2번이죠. 토지에 뭐예요? 지목을 뭐 했습니까? 변경. 그죠? 여기 보실래요? 토지의 지목 변경. 이와 같은 임야를 가지고 있다가 개간을 해서 나무를 벌채하고 중장비 가지고 199 각고구에서 정지 작업을 해서 농사 짓는 천이나 답으로 지목 변경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목 변경 등기해야 되죠. 앞으로 이것을 우리는 지목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목 변경하기 전에 임야였을 때 토지 가격이 1억짜리인데 전답으로 바꿔놓으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돼요. 왜? 수익이 창출되니까. 그래서 1억 2천만 원짜리가 됐다면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토지 가격과 변경한 후에 토지 가격을 비교했더니 증가된 거 얼마?
2천만 원만큼은 취득세를 부과해야 돼요. 이게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 증가죠. 그럼 간주 취득으로 취득세 부과하는데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 그렇게만 해놓으면 본인만 알죠. 그럼 본인 스스로 신고 납부 안 하면 시장군수 과세권자는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뭘로 간다?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과 본인 스스로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이라도 공부상에 등기부상에 지목 변경 등기가 들어오면 그때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로 가요.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요. 부동산 중심으로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광어권, 어업권도 있지만 핵심은 부동산 중심으로 취득 시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한 날짜가 나오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만 길게 가죠. 6개월. 이렇게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취득 시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요거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잠시 여기 보실까요? 정리하면 자, 취득 시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일반 뭐가 있다? 매매. 일반 매매의 경우죠. 매매는 원칙이 일반 매매니까 계약서상 뭘로 간다? 잔금 지급이래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을 미리 주던 늦게 주던 안 줬어도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입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불분명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있죠. 특례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객관적인 거래다. 그죠? 객관적인 거래라는 얘기는 거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거래. 그래서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외국의 뭐예요? 수입 또는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문에 기재됐고 법인 장부에 입증이 됩니다. 이때는 실제로 보한 걸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다음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유상이 있고 상속하고 증여는 뭡니까? 대가를 치지 않은 무상. 요거는 유상. 그죠? 그럼 무상 중에서도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실제로 상속 개시일은 사망한 날 또는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날 상속 개시일로 본다. 자, 무상하면 증여죠.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다만 계약일 전에 만약에 뭐를 했다면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죠. 자, 여기서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 날짜 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뭐를 했다면 등기했다면 뭐한 날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또 하나 요거 요 두 가지예요. 저 어떤 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요거하고 또 하나 계약일 있죠. 계약일 요거 자 이날 취득이에요. 안 줬어도 계약서에 기재된 날 계약하고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뭐가 됐어요? 해제된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인데 60일 이내 등기 안 하고 계약이 해제됐으면 확인이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무상도 원래는 계약일의 취득인데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요거 다음 건축 원시 취득이죠. 건물을 새로 지었다. 원시
취득. 이런 경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보한 날, 다른 날. 이때 사실상 사용일 하면 전기나 실무에서는 전기 또는 수도, 가스 등이 공급된 날을 우리는 사실상 사용일로 보기 때문에 하루도 오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심으로 요거 정도는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매매 그리고 특별한 객관적인 거래,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그 다음에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비과세와 취득 시기로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과세 표준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